네, 오늘 이 시간은 무지해반증, 우리가 보통 최소 침습 교정술이라고 하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교정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와 족부 치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지해반증은 아주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워낙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한두 명씩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고요. 또 단계에 따라서 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엄지발가락 마디가 좀 도출된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1번, 2번 발가락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2차 변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단계별로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별로 치료 원칙을 정하게 되고요. 먼저 무지해반증이 어떤 변형인지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발의 형태고요. 무지해반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지발가락이 휘게 되죠. 도출된 부분이 생기고 1번과 2번 발가락은 이제 충돌하게 되고 이제 이런 변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의 변형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과 첫 번째 중족골이 반대 방향으로 휘면서 이렇게 기역자 변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신발과 계속 마찰하고 충돌하면서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해반증은 또 한 가지 특징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지해반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변형각이 커집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무지해반증이 10대, 20대에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발 습관이나 어떤 뭐 외상이나 어떤 직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발이 가장 왼쪽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1단계 정도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만 1단계인 경우에는 대략 이제 이런 모양 형태를 보이게 되죠. 이 첫 번째 엄지발가락 마디가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를 보이기는 하는데 발가락 자체가 많이 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지낼 만한 정도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변형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출도 많이 되고 심지어 1번, 2번 발가락이 너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밑을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2차 변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진행이 된 형태죠. 이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각 단계별로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도 좀 필요하고요. 족부 전공 전문의와 한번 상의해서 각 단계별로 가장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이상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수십 년 동안의 누적이 된 변형이기 때문에 단순 스트레칭이나 보조기 가지고 교정할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에는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피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발의 이제 골격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엄지발가락이 휘고 이 관절 부위가 안쪽으로 도출된 전형적인 무지해반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뼈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진행이 갑자기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뭐 외상성이라거나 어떤 뭐 신발 습관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는 한데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된 변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이상 진행이 돼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결국은 이것을 거꾸로 가는 변화를 우리가 유도해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적응이 된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것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빨간 선, 이 첫 번째 중족골의 한 부분을 이렇게 절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골하고 나면은 이 위의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뼈를 깎고 이 위의 관절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지혈반증이 생기기 전에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다시 역전해서 정상화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뼈를 깎아서 한 번에 교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을 맞춘 다음에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나사나 금속판이나 철심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출의 부분은 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정상적인 발의 형태가 다시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고정을 뭘로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무지혈반증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아마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